큰 대자부터 나가면 되겠죠. 큰 대자. 이것도 사람 모습을 그대로 보고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자, 한 획, 두 획, 세 획, 총 세 획이죠. 예. 근데 부수가 있죠. 예. 부수, 제부수 글자입니다. 3획. 요거 이제 딱 생김새를 보면은 양팔 이렇게 벌리고 다리 벌리고 있는 이 모습.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상형자입니다. 상대자는 작을 소자 되겠죠. 이거 8급에 나오는 글자고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작을 소자예요. 작다. 크다. 적을 소자도 있어요. 적을 소자는 작을 소자 밑에 이렇게 한 획이 더 가죠. 이거는 적다. 이것도 만들어진 유래는 비슷해요. 이 큰 덩어리에서 이렇게 쪼개져 나온 파편, 이 모습 보고 만든 거거든요. 이 작을 소자 할 때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크다 작다가 서로 상대가 되고 이 적다의 상대는 많다가 되겠죠. 예, 전역석자 두 개를 상하로 중첩하면은 많을 다자. 요게 상대자가 됩니다. 해당 한자어를 보시면 대국 그러면 영토가 큰 나라 이거 아니고요. 예, 국제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위치, 입김이 센 나라 대국, 예, 미국, 중국. 자, 그다음에 대인 그러면은 이것도 덩치 큰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 예, 대인, 대군, 대규모 군대. 그다음에 대왕 그러면은 일반 왕은 아니시죠. 예, 업적이 좀 대단하신 왕. 예, 예를 들면 세종대왕, 예, 광개토대왕, 예, 대학교, 대한민국까지. 예. 자, 11번 동력동자. 동력동자는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획. 그런데 두 글자가 딱 합체가 돼 있죠. 쪽에서 보니까 날일자랑 나무 목자가 합쳐져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유래도 이 동쪽이라는 의미를 뜻하게 된 것도 이 동쪽에 있던 어떤 나무 요 사이로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 모습 보고 본 떠가지고 만든 해 막 떠오르는 동쪽에서 떠오르죠 해가. 그래서 동쪽을 의미하는 글자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널쩍하면 가로알이고 위아래로 길쭉하면 날일이고 이 두 글자가 서로 다른 글자예요. 일단 그것부터 알아야 되죠. 가로알. 가로라는 거는 이 세로 가로가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은 옆으로 넓적하긴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말하다. 사람 입, 말하는 입 묘사한 거예요. 말하다는 의미의 왈자입니다. 그래서 왈가 왈부,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공자왈, 맹자왈도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맹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논어에도 보면은 자왈 이렇게 문장들이 시작해요. 그게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이거든요. 이 왈은 말하다라는 의미의 글자고 이거는 이제 해 모습을 본떠서 만든 날일자, 상형자인데 둘이 전혀 다른 글자죠. 근데 생김새가 비슷한데 요거를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은 게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동력동자도 가로알하고 같은 모습의 글자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가로알처럼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로알인지 날일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 글자의 의미, 그 맥락 속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동쪽이니까 동쪽에 있던 해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거니까 날일인 거죠. 말하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새벽 신자라고 있습니다. 별성자가 더 쉽겠네요. 별성자도 날일자 밑에 날생자. 새벽 신자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새벽 신자도 날일자 밑에 별진자. 이렇게 이루어진 글자들이에요. 동력동자와 마찬가지로 좀 널쩍하게 생긴 날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맥락으로 보면 별, 새벽, 이거는 해하고 관련이 있죠. 시간.
해하고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별도 해하고 태양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거 말하다랑 의미상 관련이 없으니까 이게 생김새는 가로알처럼 보이지만은 저게 나릴의 모습인데 약간 쓰다 보니까 변형이 돼가지고 조금 옆으로 좀 널쩍하게 된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동력동으로 돌아와서 동력동은 나릴자하고 나무목자하고 합쳐진 글자입니다. 동쪽을 의미하는 글자. 상대자는 그래서 선역서자. 선역서자도 배울 거예요. 8급에 나옵니다. 8급은 동서남북이라든지 1, 2, 3, 4, 5, 6, 7, 8, 9, 10이라든지 아주 이런 기초적인 의미를 갖는 글자들을 배울 겁니다. 해당 한자를 보시면 동서 그러면 동쪽 서쪽인데 이게 단순히 방위인 동서를 의미하기보다는 동양서양을 주로 의미합니다. 동양서양. 동양은 이제 아시아 문화권, 서양은 유럽을 위주로 한 서양 문화권 의미하는 거예요. 자, 동학도 마찬가지예요. 동학은 동쪽의 학문인가? 물론 그 조선 중기 서학에 대비되는 개념인데 이게 서학이란 게 조선 중기에 유입된 그런 서양의 문물, 서양의 사상, 좀 넓은 의미로 그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대비되자면 동양도 이런 유교 같은 동양의 사상, 동양의 문화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은 여기서 그 동학과 서학은 그거보다는 의미가 좀 축소된 종교적인 의미에 그래서 서학은 그 천주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주학. 카톨릭 말하는 거예요. 천주학. 이거를 서학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동학이란 말을 썼어요. 동학은 1860년에 최재우라는 사람이 창시한 민족 종교, 동학. 1905년에 이제 천도교라고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천도교라고 부르는데 이전에 동학 농민 운동할 때 그 동학, 전봉준 동학. 이 천주학인 서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동학이란 말을 붙였어요. 자, 12번 여선육자. 여선육자는 유래가 글자가 만들어지게 된 그 유래가 좀 분분하긴 한데 한자가 유래가 이렇게 날일자처럼 큰 대자처럼 이견이 별로 없이 유래가 좀 분명한 글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남영남자라든지 우리 남영남자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그다음에 여선육자도 마찬가지로 유래가 좀 분명치 않은 글자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 분명치 않은 유래 때문에 혼동을 겪지 마시고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걸로 그냥 유래 이런 유래야. 여선육자 같은 경우도 세 손가락씩 양손을 이렇게 편 모양에서 본뜬 유래야. 세 개 합치니까는 6개 되겠죠. 이 모습에서 여선육자 나왔어요. 이런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복잡한 분분한 그 유래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한자가 더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해당 한자어 보시면은 6월부터 보실까요? 6월. 이게 일단 육자도 획수는 이건 별로 어렵진 않죠. 12번.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부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부수는 밑에 있는 이게 있잖아요. 8팔이거든요. 8팔이 부수입니다. 8팔은 또 나뉘다라는 본래 나누다라는 의미의 뜻을 갖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 손가락이 딱 나눠져 있는데 딱 합치니까 6개니까 부수는 8팔이 부수예요. 아무튼 총 6획이고 자 6월 선생님 왜 6월이 아닌가요? 이게 6이라면서요. 이렇게 6월도 그렇고요. 10월 이것도 10월이 아니고 10월이라고 읽거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 한자 도금이 약간 변형이 돼서 그게 일반화가 돼버린 경우 이거를 이제 소금의 일반화라고 하는데 이 속자가 세속 속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 언중들이, 세속에서 언중들이 사용을 하다가 본래 도금이 약간 변형이 된 게 오히려 보편화가 돼버려가지고, 그걸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 경우도 6월이 아니고 6월. 6월이 발음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통은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발음하기 쉬운 쪽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쉬운 발음이 일반화가 돼버린 경우. 10월 힘들죠. 10월 이렇게 된 거고요.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요즘은 요거 차나 집에 이렇게 두시는 분 잘 못 봤는데,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차나, 그러니까 자동차요. 차 안에 방향제 대신으로, 그다음에 집에도 방향제 대신으로 이거 놓고 냄새가 막 났었어요. 모과라는 거 있죠. 잘라가지고 차로도 마시고 한 그 모과. 그것도 한자로는 원래 나무 목자에다가 오이과자 써가지고 이게 원래 목과거든요. 목과. 근데 목과 발음이 좀 이것도 어렵죠. 이거 이제 모과라고 읽기 시작하면서 이 소금이 일반화가 돼버린 경우죠. 그리고 또 있죠. 모란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모란. 저기 성남에 가면 모란시장도 있긴 한데, 모란이라는 꽃이 우리 학생들은 잘 못 봤을 건데, 화투 6월에 화투에도 모란꽃이 딱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은 화투 잘 모르니까. 근데 이 모란이 꽃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이쁩니다. 네, 뭐 향기는 그렇게 또 없어가지고, 그것과 유래된 또 고사도, 선덕여왕과 관련된 고사에도 나오는, 아주 옛날부터 사랑받던 꽃인데, 이 모란도 원래는 한자로 나무 목자에다가 붉을단자 써가지고 목단이거든요. 목단. 근데 목단도 모란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죠. 도금이 바뀐 거죠. 소금화돼 버린 겁니다. 소금이 일반화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금슬. 이거 좀 어려운 한자인데, 이 검은고 금자거든요. 그 다음에 비파 슬자. 검은고 비파 다 이제 현악기죠. 요거 이제 서로 이 현악기 양상불 해가지고 소리가 잘 이루어지는 그 악기인데, 소리 잘 이루어져가지고 좋은 소리 나듯이 부부간에 이렇게 사이가 좋은 거를 금실이 좋다 그러는데, 원래 한자로는 여기서 검은고금 비파슬 해가지고 금슬인데, 이게 이제 금실로. 이것도 소금이 원래 음하고 다른 건데 일반화가 돼버린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금이 일반화된 거. 6월이 아니고 6월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일만만자. 일만만자는 획순이 좀 많죠. 거기 딱 초두, 풀초머리가 보이는데, 풀초머리, 초두가 붙습니다. 풀초가 붙는데, 풀하고는 또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13번. 일만만자. 일단 써볼게요.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일단 초두가 네 획이고, 그 다음 밑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총 13획. 그래서 아까 요게 4획이라 그랬으니까 4획 빼고 밑에가 9획. 이렇게 되겠죠. 부수가 4획이고 부수 제외하고 9획. 합쳐서 13획입니다. 요 일만만자도 유래가 좀 분분해요. 근데 이게 아마 전갈을 보고 만들었다. 전갈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 그러니까 전갈하고 초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전갈의 어떤 모습, 꼴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이 집게라든지 이런 거 묘사한 모양자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원래 이제 보통 이 초두가 들어가서 풀과 관련된 글자들이 많은데 일만만자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전갈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왜 전갈인데
많은 수를 의미하게 됐을까? 본래 의미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다른 의미로 가차가 된 경우일까? 가차가 된 경우는 맞는데 이것도 전갈이 알을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포유류처럼 새끼 막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낳는 게 아니고 알로 대량으로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수를 의미하는 1만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아무튼 많은 수를 의미하는 글자다. 그런데 부수는 풀초인데 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한자 보시면은 만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백성민자거든요. 만 명의 백성, 수많은 백성. 그러니까 꼭 만 명, 정확히 만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걸 이 만자 가지고 또 일천천자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나온 만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꼭 만년 그러면은 꼭 정확히 1만년을 뜻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세월 말하는 것 같고 만국도 마찬가지요. 수많은 국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 국가 이렇게 국기 이렇게 가지고 쭉 걸어놓은 거를 만국기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요 1만 만자에다 나라 국자 깃발 기자 쓰거든요. 만금도 많은 수많은 돈 말하는 거겠고요. 많은 수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자, 14번. 어미 모자, 어머니 모자,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획. 총 5획이고, 부수가 이 말무자라고 하는 게 부수입니다. 말무자. 뭐를 금지하는, 타는 말 아니고요. 금지하는, 말다라는 의미의 말무자가 부수예요. 차이점이 있죠. 여기가 이어져 있고 여기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4획이고 요건 한 획이니까 총 4획이고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5획이죠. 한 획이 더 많아요. 5획입니다. 이게 딱 구분해가지고 떨어뜨려야 되는 이유가 어머니 모자는 갓난아이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 그 가슴 이 모습 특히 강조해가지고 그린 글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딱딱 떨어져가지고 구분이 돼야 되겠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상대자는 아버지 부자가 좋겠고요. 해당 한자 부모 또는 모국. 모국 자신이 태어난 나라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나라, 꼭 자신이 태어난 나라. 자기 조국을 말하는 거죠. 조국이라 그럴 때 조자도 이게 할아버지 조자, 조상이라는 의미의 조자를 쓰거든요. 조국이나 모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쓰는 말이 뭐예요? 모국어라 그러죠. 다 어머니 모자 들어갑니다. 자, 15번. 15번은 나무 목자.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나무 모습 같죠? 나무 모습 그대로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상형자예요. 총 4획. 재부수인 글자죠. 나무목 부수가 있어요. 유의자는 의미가 비슷한 글자로는 나무 숫자가 있는데 나무 숫자도 역시나 나무목이 부수로 딱 들어가서 나무라는 의미를 갖고요. 오른쪽이 이제 수라는 도금이 나온, 음이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뜻부분이고 이 부분이 수라는 음이 나온 부분이니까 합쳐져서 나무라는 의미를 갖는 숫자, 형성자가 되겠죠. 나무 숫자는 8급에서는 배우진 않는데 어려운 글자 아니고 곧 상위급수 가면 곧 배울 글자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그러면은 길가에 이렇게 심어놓은 조경으로 심어놓은 그런 나무 가로수 할 때 이 숫자를 쓰죠. 자, 지금은 이제 휴일이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월 5일 그러면은 나무 심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식목일 쉬는 날이었었죠. 그 쉬는 날 산에 가서 나무 심으라 그래갖고 여기 심을 식자거든요. 여기 나무목 들어가 있고 여기 고들직자에서 식이라는 의미 나왔으니까 이것도 형성 문자구나 알 수 있겠죠. 식목일 할 때 심을 식
나무목, 나릴. 4월 5일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 강산 푸르게가 성공했죠. 예. 이 삼림, 산림 녹화사업, 산림이란 말도 되고, 예. 묘산자에다 숲을 림자, 예. 삼림이란 말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숲을 삼자거든요. 뭐 다 틀린 말 아니에요. 다 한자어입니다. 예. 이 산림 녹화 사업이 성공한 나라예요. 예. 국가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 정도로 성공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렇게 녹화 사업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산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예. 고기조사인데, 예. 우리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다 오랫동안 이 풍화 침식받아가지고 아주 높고 막 뾰족한 산들은 아닌데, 예, 이렇게 나지막한 산들이 막 굉장히 전 국토에 많이 있는 그런 산이 많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나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나무 갖다가 난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산림이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었는데, 예, 지금 북한처럼요. 나라에서 전 국민 우리 녹화 사업 합시다. 나무 갖다 심읍시다. 그래가지고, 막 식목일도 정하고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나무 심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어디 가나 푸른 산들이 보이죠. 예, 성공한 나라입니다. 자, 해당 한자어 보시면, 청목, 예, 푸른 나무, 금목 수화토 그러면은, 이거 이제 오행이라 그래가지고요. 금은 이제 쇠 붙이고, 쇠고, 목은 나무고, 수는 물이고 화는 불이고 토가 이제 흙이죠. 그래서 오행이라 그래서 음양오행설 할 때 그 오행 말이에요. 동양사상에서 그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요 5가지 원소라고 하는 그 오행, 그 금목수화토라고 합니다. 자, 16번 문문자죠. 문문자도 문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고 제부수, 문문 부수가 있어요. 써보면 한획, 두획, 세획, 네획. 좌우 대칭이죠. 여기가 4획이니까 오른쪽도 4획일 거예요. 5, 6, 7, 8. 총 8획이죠. 제부수입니다. 문문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영획 이렇게 나오는 건 다 제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거 설명했었죠. 파자풀이를 보시면, 예, 양쪽으로 여닫는 문이다. 예. 딱 그런 양쪽으로 여닫는 문처럼 생겼죠. 그죠? 좌우 대칭이고. 이거 생김새는 마치 어떤 문처럼 보이냐면은 서부 영화에서 보면은 술집 들어갈 때 이렇게 열고 닫고 들어가는 문처럼 보이는데, 집 안에 있는 그 어떤 방문 같은 게 아니고요. 현관문, 대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걸어 잠그다, 뭐 열다 할 때 요 문문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면은 다들 패자고, 뭐 평평할 견자를 넣으면은 요거는 열 개자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관문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빗장구 한자도 문문 안에다 어떤 글자를 쓰잖아요. 그죠? 해당 한자 보시면 대문, 예. 남대문, 예. 남대문, 숭례문, 예. 우리 그 사대문 할 때도 했었는데, 넉사자 할 때, 넉사자 뒤에 나오겠구나. 예, 사대문 할 때 또 설명할게요. 예, 남대문을 원래 이름은 숭례문이죠. 자, 17번 백성민자. 요거 이제 유래가 좀 길어요. 백성민자. 일단 한번 써보면 한획, 두획, 세획, 네획, 5획. 예, 총 5획이고, 거기 보면 부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글자가 성씨시자. 사람 성을 의미하는 글자거든요. 예. 김씨, 이씨. 예. 이 수많은 성을 가진 집단이 백성인 거죠. 그래서 백성이라 그럴 때 일백백자에다가 예, 성자를 쓰거든요. 예. 김씨, 이씨, 박씨의 수많은 성을 가진 집단들이 모인 거, 그걸 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백성민자의 부수는 성씨시자라더라. 요거 이제 4획이고, 여기 한 획이 더 가가지고, 예, 백성민자는 5획입니다.
그 파자 풀이를 보시면, 그러니까 유래를 보시면은 좀 유래가 다른 글자보다 길게 나와 있죠. 요게 유래가 지금 생각하는 이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제 원래 그 백성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그 유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변천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래가 좀 길긴 한데 유래가 분분하진 않아요. 예. 요게 예전에 옛날에 고대에 이제 전쟁을 하면 포로를 이렇게 잡잖아요. 포로를 잡으면은 그 포로를 전쟁 포로를 죽이기도 합니다만은 젊은 남성들이니까 대단한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자기네 본국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그 노동력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포로들이 일단은 적군이니까는 적군에 의해서 잡혀오긴 했지만은 되게 좀 잠재적으로 위험한 존재잖아요. 일단 잡혀오긴 했지만은 앙심을 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동력으로서 사용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투력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만 하도록 하고 이게 반항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눈을 멀게 했어요. 눈을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눈을 멀게 하면은 전투력은 떨어지죠, 그죠? 근데 노동하는데도 이제 눈이 멀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겠지만 힘은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해가지고 노예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유래를 갖는 글자입니다. 민자는 송곳으로 전쟁포로에 눈을 찔러가지고 노예를 삼은 거, 그 모습을 표현했고 그래서 원래 지금 백성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지만 원래 의미는 노예였어요. 노예. 전쟁 노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노예가 자기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백성이라는 의미가 생긴 겁니다. 상대자는 임금군자. 임금군자. 그 다음에 만윤자 밑에다 입구를 한 임금군자. 요거는 이제 8급에는 안 나와요. 8급에 나온 글자 중에서는 임금 왕자가 있죠. 이것도 상대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니까. 해당 한자 보시면은 민생 그러면은 백성의 삶이죠. 백성의 생활. 만민은 했었고 수많은 백성, 국민 대한민국.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18번 흰백자입니다.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획, 총 5획이고 이것도 흰백 부수가 있어요. 제부수입니다. 총 5획. 의견이 이것도 좀 분분합니다. 거기 나온 것처럼 촛불의 심지의 모습을 보고 각골문에 또 희다라는 의미를 갖는 백자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 모습을 해석하기 나름이었는데 요거를 촛불의 심지 모습을 보고 촛불이 불타는 심지를 묘사한 거다. 그래서 밝다, 희다 이런 의미가 생긴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요거 아마 이거 손톱을 묘사한 것 같다. 특히 엄지손톱, 둥그런 엄지손톱 묘사한 거다. 손톱에 보면은 저는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그게 이 반달이 잘 안 보이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 손톱에 보면 요 밑에 반달 요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하얀 반달 같은 그 부분을 묘사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희다라는 의미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유래에 대해서 너무 혼동을 겪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희다나 밝다라는 의미가 어디서든지 나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상대자를 보시면은 거물 흑자, 흰백자 상대자는 거물 흑자가 좋죠. 검다라는 의미의 글자도 거물 흑자도 있고 거물 현자도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특히 거물 흑자가 잘 어울리죠. 흑백 논리 이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해당 한자어로 보시면 백일 그러면은 대낮을 말하는 거죠. 해가 밝게 떠 있는 대낮. 백일. 백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흰백자에다가 낮주자 쓴.
나주자는 조금 어렵긴 한데, 요 글서자 밑에 한 획이 더 갔어요. 그러면 이거 나주자입니다. 주경야독 할 때 그 나주자. 그래서 백주 그러면은 백일이 떠 있는 밝은 대낮을 백주라 그래요. 백일도 마찬가지예요. 백군, 청군 백군 할 때 그 백군이에요. 자, 19번. 19번은 아비부. 우리 아까 어미 모자를 배웠죠? 예, 아비부자. 아비, 어미 하면은 꼭 무슨 격하하는 말처럼 윗사람이 또 아랫사람한테 그냥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만은 애비야, 애미야 뭐 이런 꼭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우리 부모님 부를 때 호칭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비, 어미가 그렇게 하대하고 격하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 획 아버지 아비부자는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총 네 획이고 요것도 제부수입니다. 아비부자 부수가 있어요. 요거 손에 막대기 들고 있는 그 모습 묘사해가지고 무리 내에서 어른, 지시하는 사람 요 모습을 표현했어요.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본래 그러니까는 지금은 한 가족의 가장의 의미로 국한해서 씁니다만은 본래는 어떤 무리의 우두머리, 단체의 우두머리, 공동체의 어른 요런 의미로 썼어요. 상대자를 보시면은 뭐 어미모자, 그 다음에 아들 자자도 괜찮죠. 아버지, 아들, 부자. 해당 한자 보시면 국부 그러면은 나라의 아버지. 보통 이 건국한 사람에 많이 그 국부란 말이 붙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는 조선의 이성계도 국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왕건도 국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통의 건국한 왕, 건국한 분을 국부란 호칭을 붙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모, 부자, 부녀. 어렵지 않고요. 20번. 여기 마지막에 오늘 그 6강에서 마지막에 배우는 글자인데 시험에는 요 글자가 가장 나올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20번. 북녘북자. 일단은 획순부터 유의해서 보십시오.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획. 총 5획입니다. 획수는 5획, 총 획수는 5획, 획수는 5획이고 획순도 잘 나와요. 획순도 잘 보십시오.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획. 요 획순을 좀 지켜주세요. 8 같은 경우는 획순 문제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상대자는 남역 남자. 북쪽 남쪽을 의미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당 한자에서 패배란 단어 때문에 그런데 요 글자의 유래를 보시면 파자풀이를 보시면은 두 사람이 서로 등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 이 사람이 서로 등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글자는 이 견줄비자라고 있거든요. 이 글자요.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요거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거고, 두 사람이. 이거는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지다라는 의미의 글자였는데, 요게 이제 북쪽을 뜻하게 되면서 등지다라는 의미의 글자가 따로 만들어졌죠. 등배자. 배신이라고 그러는데, 북녘북자에다가 밑에 육달어를 붙여가지고 이 등배자가 따로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이 글자가 서로 등지다라는 의미의 글자였어요. 북쪽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해당 한자로 보시면 북한, 동서남북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패배란 단어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게 이제 북녘북자가 요게 달아나다 그러면은 달아날 배자가 됩니다. 북쪽이라 그럴 때는 북인데 달아나다 그럴 때는 배가 돼요. 뜻에 따라서 의미 달라지는 거를 전주문자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달아날 배자로 딱 한 단어, 패배란 단어, 전쟁에서 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패배죠. 요 단어, 패북이라고 읽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 단어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20번 북녘북 달아날 배자까지. 부수는
오른쪽에 있는 비수비자 있죠. 요게 부수입니다. 사람 모습, 여기서는 이제 사람 모습 묘사한 거예요. 아까 두 사람이 등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세요.